안녕하세요. 펫크리에이터 모리와 동물 변호사 이찬이 함께 알아보는 동물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연은 어떤 걸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 3년 정도 사귀던 사람과 결별을 했는데요. 사귀는 중에 유기견 센터를 통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동물 등록증 발급을 했고 키우는 건 제가 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2년 정도 키웠는데 정이 너무 들어버려서 절대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이거 참 애매하네요. 보니까 2년 정도면은 이거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먼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쵸, 먼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말씀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또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동산이요. 움직이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동물보호법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유자 등. 동물보호법에는 그러면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하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누구로 봐야 될지는 다시 법을 통해서 네. 확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동물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면 그 사람이 아예 법적으로 이 강아지는 내 강아지야라는 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예,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이유는 네. 그 반려동물을 등록해서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소유자다라는 네. 그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반려동물을 등록해서 그 동물들이 이제 만약에 유기유실되거나 하는 경우에 채무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이 소유자이다 라는 걸 확정하려고 한 게 이제 아닌 거죠. 그런 취지가 아니었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이고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의 소유권자는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 규정을 근거로 확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사연을 보니까 네. 남자친구분 이름으로 반려동물 등록은 이루어졌다. 그쵸. 네. 하지만 유기견 센터에서 그 강아지를 데려온 건 두 분이 가서 데리고 왔고, 네. 그리고 여자분이 2년 동안 키웠다. 그쵸. 키운 거는 여자친구가 키웠어요. 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반려동물을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자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사연의 경우에는 현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 여자분이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분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동물병원에도 데리고 갔을 것이고, 동물병원에는 강아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여자분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이러한 정황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부동산을 예를 들면요. 네. 부동산에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정이 됩니다. 사실상. 그쵸. 네. 확정이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소유자를 확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등기 등록을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동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핸드폰을 제가 들고 있는데, 네. 들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점유라는 말은 실제로 자기의 생활 영역 안에서 네.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반려동물의 개념을 다시 포섭시키면은 이 반려동물은 내 소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내가 임시로 봐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물을 보고 있으면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반려동물이 내 소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정성껏 돌보고 뭐 사료를 먹이고 아플 때는 치료를 해주고, 이런 정황이 이 사람의 지배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새 많다고도. 내가 반려동물 등록을 했으니까 내 소유자고 그 동물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에서 실제로 어떤 쟁점으로 다투어지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에요. 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키우고 있다 라면은, 키우고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 등록자에게 동물을 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않아도 판결이 된다.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소유권자는 그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동물 거죠. 등록이 그쪽으로 되어 돼 있어도. 있어도 예,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 게 저도 그렇지만 동물 등록증 내가 등록했으니까 예.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는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음. 것이지 법이 그렇게 반려동물 등록자가 소유자이다라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헤어진 남자친구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은 여자분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을 좀 주신 분은 남자친구분에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속 키워오셨으니까 계속 앞으로도 키워도 되실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문제는 문제가 남나요? 뭐가 남죠? 반려동물의 등록은 남자친구한테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마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바꾸고. 이런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오늘은 조금 사이다스러운 사연이네요.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